그렇다면 쇠빙선은 어떻게 그 거대한 극지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북극 항해에 나선 캐나다의 쇠빙선 루이스호에 동승하기로 했다. 1969년에 건조된 루이스호는 이미 30년간 북극 바다를 누빈 경험이 많은 쇠빙선이다. Canadian Coast Guard icebreakers support the mandate of the Canadian government. So in that role, as Coast Guard vessels, we're here to provide a presence in case there's a search and rescue, oil pollution. We're escorting ships so that they can get through the ice safely. 목적지에 다다르자 가장 먼저 북극곰 모자가 이곳이 북극임을 알렸다. 혹한의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 끝의 땅. 쇠빙선 루이스호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바다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옆에선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순식간에 조각나고 있었다. 평균 두께 50cm의 두꺼운 얼음들이다. 루이스호가 지나온 길을 따라 시원스럽게 물길이 열린다. 이 뒤를 따르면 어떤 배라도 북극을 항해할 수 있게 된다. 쇠빙선이 길을 개척해내는 비밀을 풀기 위해선 배의 여러 부위 중 가장 먼저 얼음과 닿는 뱃머리에 주목해야 한다. 쇠빙선은 뱃머리로 부딪혀가며 얼음을 깨는 것이 아니라 얼음 위로 뱃머리를 올린 뒤 육중한 배의 무게로 내리누르면서 얼음을 깬다. The front end of the ship, the bow, is built specifically to break ice, and it's designed to allow the front of the ship to ride up on the ice, and the weight of the ship itself will press down on the ice and crack it and break it, and then as the ship moves forward, it will push that ice to the side. So the ship is hopping along, and in good conditions, when the ice is steady and the ship's working well, and you can actually watch that happen. The bow will ride up on the ice, hop, slip down. 배가 얼음 위로 잘 올라탈 수 있도록 뱃머리는 매끈한 경사를 이루는데 밑바닥 부분만은 다르다. 경사가 이어지다가 끝에서 수직으로 각도가 바뀐다. 이것은 쇠빙선이 얼음으로 돌진할 때 힘이 남아 배 전체가 얼음 위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을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처음 얼음에 잘 올라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약하다면 얼음을 깨며 지속적으로 항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엔진에서 찾을 수 있다. 쇠빙선은 얼음이라는 큰 저항을 받으며 운항하기 때문에 보통 저속으로 항해한다. 바꿔 말하면 저속으로 운항을 해도 얼음을 깰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쇠빙선은 일반 선박에 비해 고출력의 엔진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It's a diesel-electric propulsion plant. There's 5 main engines that drive 5 alternating current alternators. They produce electricity at 6,600 volts. That alternating current is switched to direct current that supplies 3 propulsion motors that turn the 3 propellers. The engines are approximately 5,800 kilowatts in power, which is about 7,500 horsepower. And again, there's 5 engines, 5 main engines. There's 3 auxiliary engines that produce electricity for the ship's hotel services, the lights and this sort of thing. 험난한 얼음바다를 개척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극지를 보다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다. 쇠빙선엔 세계 각국의 극지 연구자들이 동승하고 난다. 극점에 최대한 접근에 정박한 뒤 연구자들은 얼음 땅 위에 내려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춰 조사를 진행해 나간다. We're standing on ice that's over 8 meters thick right now. It's actually a ridge that we're standing on. 8 meters. It's 8 meters. Underneath us are big blocks of ice that have formed into a ridge. 여러 해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북극의 얼음은 매우 단단하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이 연구진들의 관심사는 바로 얼음이다. 혹 곰이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 만약의 경우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극지의 얼음은 시간의 기록이기도 하다. 단지 한 해 겨울 동안에 언 것이 아니라 여러 해를 거치며 점점 단단해진 시간의 깊이가 얼음에 새겨져 있다. 때문에 얼음 결정의 모양도 대륙의 얼음과는 차이가 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극지의 얼음 상태를 살피고 그 변화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이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This is an ice mass balance board, and what it basically does is measures the growth and thawing of the ice. So it measures the accumulation of ice and snow at the top, and the growth of ice during the winter at the bottom, and then how it melts from the bottom and the top during the summer.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지구의 한 부분을 지키고 있었을 극지의 빙하와 얼음. 그 위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짐을 느낀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자연이 품고 있는 비밀을 풀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극지의 얼음. 그것은 쇠빙선이 극복해야 할 제1의 도전 상대이자 결코 얕볼 수 없는 적이다. 적을 알기 위한 연구는 언제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후화를 걱정해야 하는 루이스 호가 있다면 갓 태어난 우리나라의 아라운 호는 쇠빙선의 신예 중 신예다. 앞서 만들어진 쇠빙선의 모든 정보들을 총집약해 최신의 기술로 무장했다. 특수 페인트를 사용해 배 외부가 영하의 기온에도 견디도록 했고 일반 선박에 비해 훨씬 두꺼운 철판이 사용됐다. 일반 다른 선박 같은 경우는 배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가 약 한 20mm 미만의 철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아라운호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이상의 두꺼운 약 40mm에 달하는 두꺼운 철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판이 어떤 그 저온의 환경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져가지고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저온에서도 튼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철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배의 갑판, 조타실 유리창과 출입문 전체에 모두 열선을 깔았다. 태평양이나 적도를 오가는 일반 상선과는 배의 골격과 외형부터가 다른 것이다. 총 사업비 1,030억 원 투입. 설계 기간 1년, 건조 기간 2년. 총 무게 7,400여 톤의 육중한 몸을 자랑하는 아라운호가 이제 본격적인 출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쇠빙선이 없어 겪었던 서름을 단숨에 날려주는 순간이기도 하다. 러시아 쇠빙선을 타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3개월 전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중국 쇠빙선 설룡호를 이제 타려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배를 탔었습니다. 남극의 상주 기지를 보유하면서 기지를 유지 관리하는 나라 중에 쇠빙선이 없는 나라인 경우는 저희 나라하고 폴란드 그간 저희 나라하고 폴란드만 없었어요. 다른 아까 열거해드린 건 다른 나라도 다 쇠빙선을 갖고 있죠. 쇠빙선인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많은 비용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비용뿐만 아니고 저희가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임차하기는 힘들어요. 결국은 저희 쇠빙선에 가장 쇠빙선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얻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가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라온호의 모황이 될 인천항. 아라온호가 시험 항해를 준비 중이다. 마치 곱게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듯 그간 이날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또 정성스럽다. 아라온호는 동해로 출항해 울릉도와 포항 근해에서 운항 능력과 연구 장비 성능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첫 쇠빙선 아라온을 맡게 된 선장과 기관장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제 아라온을 처음 승선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세빙선이다 보니까 주위에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오래 섞인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또 잘 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남극 항해 때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세빙선의 후발주자지만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호주 못지않게 저희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라온은 진정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바다로 나섰다. 아라온호의 첫 출항을 축하해주는 듯 날씨도 화창했다. 운항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속도 역시 문제없다. 아라온은 최고 시속 30km로 항해할 수 있다. 한 번 주유하면 70일 이상 항구에 돌아오지 않고 연속적으로 항해할 수도 있다. 장기간 항해는 극지를 항해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기능이다. 우리나라 첫 쇠빙선의 당당한 위협. 아라온호는 계속해서 더 멀리 동해로 나아갔다. 기본 운항 능력은 충분한 합격점. 이 외에도 아라온호는 최신의 쇠빙선으로서 각종 첨단 기능들이 접목됐다. 얼음 위에 길을 내고 극지로 들어간 쇠빙선은 때로 한 장소에 멈춰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때가 있다. 운항할 때는 문제가 없어도 한 장소에 정박해 있을 때 배 주위에 얼음이 달라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쇠빙선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얼음 감옥. 이러한 때를 대비해 탈출 기능을 만들었다. 선체를 좌우로 흔들면서 배에 붙은 얼음을 떼어내는 아이스 힐링 기능이 그것이다. 쇠빙 시 충격량을 측정하고 전에 부분별로 전해지는 충격량도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 자료로도 사용한다. 아라온호는 동적 자동 위치 제어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는 일종의 운항 시스템인데 해류와 상관없이 배를 지정된 목표 좌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24시간 내내 지정된 위도와 경도에서 배가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또한 아라온호는 단순한 쇠빙선이 아니다. 각종 첨단 연구 장비를 탑재한 쇠빙 연구선이다. 60여 종의 다양한 연구 장비는 물론 생물 실험실, 냉장, 냉동 실험실 등 10여 개의 실험실이 들어차 있어 바다 위 움직이는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장비는
무인 잠수정 해미래. 해미래는 해저 6,000m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이다. 6,000m급이면 전 세계 해양의 98%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개의 로봇 팔과 8개의 비디오 카메라, 수중 조명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해미래가 쇠빙 연구선 아라온을 만나 더 자유로운 날개를 갖게 된 셈이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연구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갑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자리 잡은 이 육중한 장비는 다중 채널 음파 탐지기. 무려 27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다. 실제 항해 중인 바다에서 실행해보는 첫 실험.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이뿐 아니라 60여 종의 연구 장비 중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과학 연구 장비만 28종에 이른다고 한다. 연구 장비 중에는 이제 음파를 이용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파수 가지고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인 경우에는 표층의 상태를 정밀하게 보는 그런 류의 장비가 있고, 또 저주파를 이용해서는 굉장히 깊이까지 수심, 그러니까 해저면 밑에 여러 그 두꺼운 지층까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저희 그 탄성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해저면 10km 뭐 이런 정도까지의 그 구조를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배 항로의 지형 정보를 종합해 해당 항로를 운항할 다른 배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즉,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저면 바닥에 있는 지층 구조를 탐사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빔을 동시에 발사해 해저면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냄으로써 해저 자원의 탐사와 뒤따르는 배들에게 장애물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실험은 다음 날도 계속 이어졌다. 해저 수압을 측정해보는 실험으로 바다 아래에 내려뜨리는 것만으로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는 완전히 찌그러졌다. 이렇듯 각종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선으로 활약하기 위해 아라온은 엔진도 달리했다. 전기 모터가 그 추진기를 돌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보다 진동이 훨씬 적죠. 현재도 지금 거의 항해 전속은 아니지만 한 중속 달리고 있는데 거의 진동이 없습니다. 아라온호에 장착된 엔진은 3,500kW급 엔진 총 4개. 이는 한 번에 말 6,800마리가 끄는 힘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동급의 일반 선박에 비해 서너 배나 높은 출력을 자랑한다. 힘이 강한 것은 물론 부드러운 변속 기능도 탁월하다. 전진과 후진, 순간적인 좌우 이동, 360도 회전이 모두 자유롭다. 한마디로 저소음, 저진동,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한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엔진에 의해 가지고 엔진 구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장축으로 해 가지고 플로펠을 돌려주는데, 우리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3300 볼테이지의 전원을 모터에 공급해 가지고 모터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추진기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얼음을 깨려면 그 배를 얼음을 올라타야 되니까 순간적인 토크가 많이 먹잖아요. 그때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선박보 디젤 엔진의 추진기보다도 전기 추진 방식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얼음을 깬다는 얘기는 이제 스피드에서 갖다 부딪히 충돌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토르크가 필요하니까 순간적인 토르크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배 같은 경우는 한 8,000kW, 그러니까 마력으로 따지면 만 마력 이상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연구 기능을 갖춘 아라운호는 연간 300일 이상의 연구 항해를 통해 극지역과 대양에서의 첨단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남극의 세종기지, 북극의 다산기지 등과도 연계해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쇠빙선 아라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바닷길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극지역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도 급속도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가 아라온의 핵심 기능이지만 그러한 연구원들을 받쳐줄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주방이다. 아라온의 정원은 승무원 25명과 과학자 60명, 8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세끼 식사와 야식을 챙기는 주방은 배에서 가장 바쁜 것 중 하나다. 배 안에서 음식에 관련한 탈이라도 나면 더 큰일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도 엄격하다. 흔들리는 배안, 장기간의 항해, 게다가 추운 극지를 탐사해야 하는 만큼 매끼 각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상당히 연구하는 연구 장비들이 중량이고, 그다음 날씨가 춥고 하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식단 자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양식, 그래서 어떤 칼로리가 높으면서 담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흑이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식단을 주로 구성 중입니다. 아라온은 헬기도 탑재할 수 있다. 헬기가 있으면 쇠빙 연구선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기지에도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남극기지 건설과 각종 탐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쇠빙선을 보유한 나라는 19개국. 세계 열강들이 쇠빙선의 개발과 운항에 심혈을 쏟는 데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 북극권엔 석유는 세계가 5년간, 천연가스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쇠빙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운항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쇠빙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오랜 탐사 준비 작업 끝에 새로운 남극기지 답사에 나선 아라온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를 떠나 남극 처녀 항해에 돌입한 아라온호. 첫 항해의 임무는 아라온의 쇠빙 능력 시험과 대륙기지 후보지 정밀 조사였습니다. 식량, 연료, 식수 등의 선적을 마친 아라온호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항을 떠났다. 간절히 바래왔던 쇠빙 능력 시험을 보여줄 아라온의 남극 처녀 항해. 아라온호는 두 차례의 실패를 딛고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쇠빙에 성공했다. 쇠빙선이 쇠빙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1m 두께의 단연빙을 시속 5.5km의 속도로 연속 쇠빙할 수 있어야 한다. 아라온호는 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
성공적인 쇠빙선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쇠빙선이 없어서 겪었던 서름을 떨쳐내고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깊은 성공임에 틀림없다. 여러 가지로 본선 성능에 대해서 자신 있지만 이렇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온 데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아라온은 앞으로 세종기지에 이어 새롭게 세워질 제2남극기지에 보다 쉽게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고 각종 극지 연구를 원활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은 상용화될 수 있는 북극 항로 개척에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겠고, 이 쇠빙연구소를 이용해 가지고 대륙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운송해주고 연구 장비를 이동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보급 지원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곧 아라온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남극, 북극 연구하는 데는 그 기지의 보급 지원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그 쇠빙 연구선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극지 연구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아라온이 꼭 마련해 줄 것으로 이제 믿고 있습니다. 북극을 둘러싼 나라들은 일찌감치 쇠빙선 경쟁에 뛰어들었다. 가장 앞장섰던 나라는 러시아다. 지리적으로 북극과 가까운 데다 자원 확보에 적극적인 러시아는 오랫동안 여러 척의 쇠빙선을 만들어 보유한 말 그대로 쇠빙선 원조 국가다. 특히 구소련 시대에 강력한 쇠빙선단을 형성했다. 러시아 쇠빙선단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원자력 쇠빙선. 젊은 신랑 신부가 결혼기념 사진 촬영에 한창이다. 항구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배가 바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쇠빙선 레닌호다. (1957년)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들어진 레닌호는 길이 134m에 배수량이 16,000톤에 달한다. 원자력 쇠빙선은 북극 운항이 불가능한 날을 최소화하고 1년 내내 북극의 얼음바다를 항해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서 만들어졌다. Ну и вот на ледоколе Ленин было очень почетно работать, когда он был первый,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мире. Потому что у советской страны было 3 бренда, характеризующих наши достижения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ыл первый бренд — это «Спутник», второй — «Гагарин», а третий — атомный ледокол «Ленин». 이제는 현업에서 은퇴한 레닌호. 쇠빙선의 역할을 후배에게 물려준 채 지금은 박물관으로 꾸며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Но всю свою, в общем-то,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сновном отплыл на ледоколе «Арктика». На ледоколе «Арктика» и пришел, поскольку ледокол «Арктика» сейчас выведен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сейчас направлен на работу на ледокол, на данный ледокол «Ленин», из которого сейчас делается музей всего ледокольного флота. 레닌호는 러시아인들의 자부심이자 극지라는 한계에 도전했던 인간 모험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얼음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나라다. 쇠빙선을 만드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얼음 연구소다.
수영장처럼 기다랗게 설치된 수조엔 한가득 물이 차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이 얼어 있다. 꼬박 하루가 걸려 3cm 두께로 얼음을 얼려놓은 상태라고 한다. 얼음 수조를 향해 연구진들이 총출동한다. 과연 어떤 연구가 펼쳐지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하기 전 얼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북부의 오츠페와 같은 환경을 가정해 만들었다는 얼음. 일반적으로 냉장고에서 얼려지는 얼음과 달리 바다 얼음 특유의 강도와 탄성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氷の断面を見るとですね、氷の結晶が上から下にずっとこういうふうに細かくこう伸びて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実際の海の氷でもこういうような氷の結晶がよく見られます。ただし実際の海と違ってですね、この結晶一つ一つをすごく小さくすると、氷の厚さを例えば20分の1にしてますので、その氷の結晶もすごく小さくすると、そういうことが必要なので、それもここの氷の特殊性の一つです。 얼음 상태가 알맞다고 판명되자 한가운데 기다란 공간을 만든다. 바로 모형 쇠빙선이 들어설 자리다. 바다 얼음을 재현한 얼음 수조에 실제 쇠빙선을 20분의 1로 축소한 모형 쇠빙선을 항해시켜 앞으로 만들어질 쇠빙선의 기능을 모의 테스트하는 것이다.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형 쇠빙선이 얼음을 깨고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설계의 안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모형 배에 장착시킨 각종 장비로 배의 기능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향후 건조될 실제 쇠빙선의 문제를 보완하기도 한다. 今回の実験というのはいろんな要素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一つはやはり船体に貼った圧力センサーでですね、氷が船体が氷から受ける力を測るというのが一つのポイントになってます。で、先ほどこれの話はですね、先ほど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船が氷に当たった時に氷からどんな力を受けるかと。その力がきちっと分かっていないと、例えばそれに力に対して船体が弱すぎると、さっき言ったようにそこのところが破壊してしまう、損傷し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ので、ですから氷の中走る船の設計の一番基礎としての一つとしてですね、その船が氷の中を走った時にどんな力を受ける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になります。 모형 쇠빙선의 항해를 꼼꼼히 연구할수록 실제 쇠빙선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실험에선 깨진 얼음이 다시 배에 둘러붙지 않고 추진기에 의해 좌우로 잘 퍼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뱃머리 경사도의 타당성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였다. 얼핏 단순한 경사 구조로 보이지만 경사도 1도의 차이도 쇠빙 능력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쇠빙선은 얼음을 내리눌러서 깨기 때문에 얼음 위에 잘 올라타려면 얼음판과의 경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보통 쇠빙선의 뱃머리와 얼음판이 이루는 각은 일반 선박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대비를 했다고 해도 영하 30~40도를 오가는 혹독한 추위와 두꺼운 얼음의 위협은 매우 강력하다. 항해가 끝난 쇠빙선의 몸엔 수많은 영광의 상처가 남는다. 주기적으로 전체 도색을 하고 추진기도 완전히 교체한다. 수리 주기는 일반 선박에 비해 훨씬 짧다. 오랜 역사를 지닌 캐나다 루이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중년의 나이. 극지의 험한 환경을 이겨내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만큼 배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The hull itself gets inspected every 2 or 3 years, depending on the dry docking cycle. But we have to come out of the water twice in every 5 years, as we said, and we do thickness testing. The ship's 40 years old, so corrosion is a factor. We try to avoid it as best we can with coatings and this sort of thing, but we still actually measure the thickness of the steel right through the ship on a regular basis to ensure that things aren't deteriorating, and so far I think we're doing a pretty good job. The ship's in good shape. 이름처럼 온누리의 바다를 누릴 아라온의 탄생은 한 청년의 값진 희생의 결실이기도 하다. 세종기지에서 실종됐던 우리 대원 8명 가운데 4명이 구조됐습니다. 2003년 12월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들이 보급품을 운반해오다 갑작스런 폭풍우에 휩쓸려 조난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연구선은 연구선만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급선을 따로 구해서 오다 보니까 기지에서 월동대들은 이제 배가 도착할 때마다 또 이제 사람도 조그만 보트로다가 날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짐도 내려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닌 2-3번씩 이렇게 좀 짐을 보급품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죠.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한 대원은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남극 바다에서 끝내 나오지 못했다. 고 전재규 대원. 그의 나이 27이었다. 구조당에서 기지에 왔을 때까지도 사실은 소식을 몰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조난당해서 왔으니까 경험도 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좀 많이 가슴도 아프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지금 전재규 대원이 그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서 정말 좀 마음의 위안은 되긴 하지만 일단 가족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죄송스럽죠. 그의 희생으로 세종기지의 열악한 연구 실상이 알려졌고 우리나라도 자체 쇠빙선을 어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 전재규 대원의 희생이 쇠빙선 건조를 앞당긴 소중한 발판이 된 것이다. 쇠빙선은 희생의 배다. 다른 배에 앞서 험한 길을 뚫어주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첫 쇠빙선 아라온은 한 청춘의 희생을 안고 있다. 그 희생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아라온의 힘찬 항해는 지금 시작됐다.